자,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책의 62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제 개념하고 허구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동일한 이제 근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구하고 개념하고 뭔가 이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구상 자체가 개념이나 허구나 없는 어떤 것들을 일단 상정하고 그것들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방식들로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좀 부재자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이제 개념화시키고, 그게 뭐 원자나 분자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유니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레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출발점들이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뒤에 가서 이걸 이제 생각을 성공시키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 이제 사고다라고 가브리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이제 그 언어적으로는 존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타당하게 입증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개념이나 허구나 동일한 이제 출발점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뭔가 이제 말하고 싶은데 부재라고 하는 어떤 구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로 이제 이 개념이나 아니면 허구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61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험들 안에 있는 빈틈들, 이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는 이제 이 허구하고 실제 자체가 너무나 이제 많이 유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혼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자유나 국가, 경제 성장 이런 개념들은 실제로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마치 이제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허구도 이제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상력, 추론, 이제 메타포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SNS라든지 뭐 AI로 생성된 콘텐츠라든지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가상 아이돌, 뭐 이제 수많은 어떤 형태의 이제 그 허구들이 마치 이제 우리 세계에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제 허구와 현실, 또 개념과 허구 이런 차이가 그 경계적인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거는 이제 인간이 자기 원래 본래적 특성인 동물성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 자체가 실제로 이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 또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이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화라고 하는 것도 자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태계의 질서 법칙들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만 이제 자기 자신은 동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의 법칙까지도 자기 스스로 이제 수정해 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 그래서 뭐 현대에는 트랜스 휴먼, 또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간들이 등장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동물성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로부터 거리를 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침팬지라고 하는 거, 자기가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지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가 신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우주의 주인이거나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화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회적인 산물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물성을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공백을 채워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어떤 그 픽션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을 바꿔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지난 학기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지 헨릭이 쓴 그 하버드 대학의 이제 그 진화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쓴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500페이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DNA를 고쳐 나가는가, 이건 이제 굉장히 후성 유전학적인 이제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예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제 이성, 개인적인 판단,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DNA까지로 바꿔 나가는지, 이것들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을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하버드대 이제 교수인데, 예를 들어서 스티븐 핑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DNA 지배를 받는다. 아무리 이제 문화를 만들더라도 그 문화 자체도 DNA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조지 헨릭은 이제 그 반대 주장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문화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DNA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격돌이 이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이 동물성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허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허구, 개념, 픽션, 판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예술 철학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미적 경험의 존재론,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술적인 경험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제 파르티투라라고 하는 악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악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물리적인 측면들인데, 이 물리적인 측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허구적인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의미장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악보가 굉장히 중립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물리적인 층이기 때문에 이게 뭐 텍스트가 됐든지 필름이 됐든지 이제 대리석이 됐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그 레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뒤에 가서는 연주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예술로 승화가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투라라고 하는 악보를 어떻게 상연하느냐에 따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그 물리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라든지 필름이라든지 대리석 이런 것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픽셔널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예술의 존재론과 이제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형태의 이제 물질인데, 그 물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이제 파르티투라라고 하는 이제 이 악보가 어떤 방식으로 상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제 예술성을 갖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신문 기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장식이 되거나 아니면 소음이 되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술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이긴 하지만, 이 물질이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양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질이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술의 존재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예술의 존재 방식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이제 소변기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공룡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술이 되기도 하고, 그냥 자연사 박물관에 있으면 그것은 단순하게 이제 공룡뼈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지각의 틀들을 바꿔주는 방식들이 또 예술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라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나나를 전시해 놓고 파이프를 전시해 놓고 이게 이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바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각의 틀들을 이제 바꿔주고,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인식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익숙해져 있던 그런 틀들에서 보는 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인식의 틀의 전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이제 그 작가의 의도, 또 작품의 의도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 철학에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재론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단순하게 악보인데 그 악보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어떤 맥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록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극 영화가 되기도 하고, 신문 기사가 되기도 하고, 단편 소설이 되기도 하고, 조각이 되기도 하고, 장식이 되기도 하고, 소음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존재론적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이제 방식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제 그 6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이것들과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이 예술 작품들이 그런 어떤 그 의미를 획득하고 또 예술의 지위를 획득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좀 진도가 좀 많이 느려가지고 좀그 유인물을 좀 보면서 뭐 문학 이론을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넘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유인물 15페이지 20번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책은 이제 63페이지 첫 번째 이제 문단이고요. 자,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우엘백 소설에 나오는 지도와 영토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마르탱에 대한 해석 문제를 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르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이제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이다. 이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텍스트화되어 있는 물리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존재. 그리고 이런 존재 때문에 이게 이제 객관적인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텍스트는 똑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그리고 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정들을 유발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독자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고정된 텍스트 안의 기호, 그리고 이제 문자 그대로 제르 마르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메타 해석학적인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랍어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어든지 지금 서양 알파벳 로마자와 이제 다른 형태의 문자들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이상한 느낌 그것이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뭔가 존재론적인 위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익숙한 로마자와 다른 이제 그리스 문자든지 뭐 히브리 문자든지 뭐 아랍어 문자로 갔을 때 그게 굉장히 이제 신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가 신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야만인들은 이제 이 신의 문자를 말해서도 안 되고 이걸 이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이제 그 뭐 이슬람 사원들 가서 보시면 이 글자인지 그림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문자 그 자체가, 텍스트 그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어떤 이제 아우라라든지 다른 세계를 환기시키는 이런 요소가 강한데, 이게 이제 메타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에 그리스어를 배울 때 이제 저희 아버지 서재가 책이 한 3,000권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어릴 때 이제 놀 때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읽은 그 책을 이제 발견했는데 딱 펼쳤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자를 본 거죠. 그때 그 느낌, 그 강력한 충격.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자를 본 거죠. 근데 그 문자가 너무 이제 신비스럽게 되는 것들. 이런 느낌이 바로 이제 메타 해석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리스 말, 뭐 여기 김소영 박사도 있지만 단어 외울 때 단어가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문자이기 때문에 알파벳 자체가 너무 이제 낯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로마자를 통해서 이제 암기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회로를 뇌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몇 년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들이 익숙해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뉴런이라든지 시냅시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해석학적 대상은 자, 각 독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상상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마르탱에 대해서 A가 말하는 사람, 또는 이제 B가 말하는 사람, 또 C가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르탱을 차분한 예술가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냉수적이다, 시니컬하다. 라고 이제 인상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어떤 이제 극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주인공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해석학적인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제 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가브리엘이 던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작가가 해석의 권위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가 해석의 권위를 잡는다. 그러니까 표현주의 예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인데, 자, 이제 톨스토이는 좋은 예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탐구를 해요. 그래서 좋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도덕적으로 고귀하고 숭고한 이런 것들을 작가가 생각하고 그것을 한 작품 속에서 구현해 나오는 방식들이 그대로 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 이게 이제 좋은 소설이고 좋은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제 굉장히 향기로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서 작품을 구상하고 그 작품을 이제 읽었던 또는 그 작품이 상연되었을 때 그런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느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100%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좋은 예술, 굿 아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브리엘 반대예요. 지금 가브리에 따르면 작가는 그런 어떤 해석, 그런 어떤 메타포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가는 단지 해석의 공간의 여지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장을 만들어준 사람일 뿐이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자, 그건 반드시 이 해석학적인 대상과 관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는 이제 무대나 어떤 설치만 해놓을 뿐이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그 작가와는 무관한 독자들이 그 작품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해석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가는 문학적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이제 창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칼로 이제 물을 자르듯이 좀 애매해질 수가 이제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 제가 지금 조여벌 책을 계속 뭐 반복적으로 좀 읽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이 굉장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할까 좀 약간 한계 상황에 이제 밀어넣는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좀 물음들을 이제 묻고 있는데, 자, 그런 물음들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딱 이거다라고 찝어주지 않아요. 네가 고민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소냐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스콜리코프라든지 주인공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속물도 있고 굉장히 고상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제 안에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 이제 라스콜리코프인데, 자, 누구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강렬한 메시지들은 물론 글 뒤에 숨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물 평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 거기에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고급 관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속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소냐처럼 이제 자기 몸을 파는 여자도 있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장들을 이제 마련하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하는 그 텍스트를 이제 만드는 것이다. 그 텍스트를 창조해서 자, 가장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 압박의 강도를 높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압박의 강도가 높으면 높여줄수록 그 어떤 좋은 소설이나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작품을 보더라도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거나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으면 실제로 이제 그건 좋은 작품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에 따르면 작가는 어떤 이제 인물을 놓고서 그 사람이 A다, B다, C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A라고 하는 신념이 깨지게 하고 B라고 하는 신념이 깨지게 하고 C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이제 깨지게 하는, 자,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첫 번째 독자일 뿐. 그러니까 이제 작가 자신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피규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작가도 첫 번째 독자이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독자들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몰아붙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의미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르 마르탱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고정돼 있지만 이 고정돼 있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가브리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문학적 이론들을 좀 던지고 있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또 어떤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을 유발하는지 이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의 놀이 공간은 규범적인 힘을 지녔다.
자, 이건 이제 바로 신유물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탈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연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진리도 없고 뭐 허위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한 반대 이론인데, 자, 텍스트의 놀이 공간은 반드시 규범적인 힘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해요. 놈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 말로 이제 캐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것과 맞으면 그게 이제 참이 되거나 아니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를 벗어나면 그것은 이제 악이 되거나 나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육대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사범대인데 사범대 보면 이제 노모티브 칼리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에듀케이셔널 칼리지로 이제 바꿨더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신유물론 때문에 바뀐 건데, 자, 노모티브는 규범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있어요. 옳음과 그름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게 사범대학이죠. 그게 교육대학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말은 사범대학이라고 쓰고 있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에듀케이셔널 뭐 인스티튜션이라고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참과 거짓이 아니라 실용적인 문제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제 교육시킬 것인가와 관련해서 참을, 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솔루션의 문제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처럼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훌륭하게 아니면 잘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문제풀이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나 중세에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고, 에두라고 하는 것도 끌어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도 아이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데, 자, 뭔가 이제 목적이나 목표가 있고 그 선하고 옳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이제 교육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현대 특별히 신유물론적인 장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거다, 추론 능력을 갖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자, 규범적인 힘을 지녔다. 텍스트는, 그러니까 문학은, 예술은 규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텍스트를 잘못 이해하면 틀렸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냥 그냥 시장에 온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텍스트의 기초에서, 텍스트에서 예시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자, A, B, C, D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규범적인 힘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해석이 아니라 오해다, 틀렸다, 미스언더스탠딩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규범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서술던대로 텍스트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자,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철학에서도 훈고학 하시는 분들, 사적으로 철학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텍스트가 무슨 얘기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텍스트에서 물론 이제 다양한 새로운 해석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지만 그게 반드시 텍스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이걸 이제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B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것들이 문자화 돼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 또 그것들에 대한 이제 다른 어떤 2차 문헌들이 이제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주구장창 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의 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되는,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참신한 해석이 이제 될 수 없고 완전히 이제 그릇된 해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전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왜 피 튀기는가, 왜 또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죽였는가. 특별히 이제 이슬람 철학 같은 경우에는, 자, 꾸란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옳은 해석과 그른 해석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고, 그 옳은 해석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법학자들이 이제 딱 이제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이제 규범적인 실질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문학의 각 분야에서 이것들을 이제 연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하는 이제 임무들은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 인물은 이렇게 묘사된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것들을 재구성하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문학 이론, 텍스트 분석 기법, 또 이제 해석학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층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문적인, 과학적인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이 텍스트에서 이 대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 안에는 이제 규범화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이제 이론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해석을 과 관련해서 이 분석적 해석과 이제 종합적 해석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메타 해석학적인 대상을 여기서는 다시 이제 분석적 해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날리티슈의 노이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유인물 16페이지 보시면 과학적, 물리적 또는 이제 방법론적인 접근이다. 자, 이건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그래서 작가의 의도, 뭐 역사적인 맥락, 또 구조 분석,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의 이제 이 작품을 고증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객관적인 세계에서 이 작품의 텍스트가 어떤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 작품은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왜 이렇게 이제 구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묻고 있고, 자, 이것들은 이제 뭐 계보학적인 목적도 있고, 또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 이유나 그 어떤 동기들, 이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예술과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이 분석적 풀이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작품 내재에 있는 요소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물감을 썼는지, 어떤 이제 캔버스를 썼는지, 또 시대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림들이 이제 유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작가나 예술가들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생활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또 누구와 실현을 당했는지, 자, 이런 어떤 이제 역사적인 것들은 다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노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이제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작품을 이제 분석할 때 이 전기적인, 여기서 계보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작가의 전기적인 요소들, 또 이제 작품이 그 작가의 이제 생애 속에서 어떻게 녹아지고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브리엘은 분석적 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 회화, 악보, 조각, 의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탐구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적 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합적 해석, 인터프리타지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합적 해석은, 자, 독자와 텍스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자, 의미의 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감정 몰입, 어떤 창조적인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규범적인 특성에 따라서 감정이나 몰입이나 이제 창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분석적 해석이라고 하는 도이퉁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연 문제와 이제 관련해서 여기서는 이제 상연 공동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분석적 풀이에서 이제 종합적 해석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제 상연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또 이제 사회나 문화적인 특징들을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잘못 잊고 있는 사람들, 잘못 잊고 있는 어떤 상연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토머스 만 중편 소설의 베네치아에 나오는 이제 죽음에서 구스타프 폰 이제 아센바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소설에서 보면 이 아센바흐가 예술가인데 이탈리아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그 베네치아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영감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다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폴란드 출신의 귀족 소년인 타지오를 만나요. 귀족 소년 타지오를 만나가지고 이 동성애적인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자기는 플라톤적 이데아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그 뭔가 깊이 있는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일상적인 루틴한 이제 그 남녀 관계에서 이제 찾을 수 없고, 뭔가 파격적인 것을 이제 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에로틱한 것들을 이 동성애에 이제 투영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소설의 텍스트는 이거예요.
소설의 이제 텍스트는 이건데, 그래서 이제 애는 이제 동성애자고 변태다, 나쁜 놈이다, 왜 소년을 건들지? 이제 이렇게 하면 텍스트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자, 그거는 물론 이제 텍스트 아래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플라톤적인 이데아 또 순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주인공의 그 몸부림 같은 것들을 이제 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과 그걸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읽는 방식과 자, 그것들의 어떤 그걸 넘어서서 그 속뜻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의 차이, 이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연의 문제와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또 꾸란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가? 진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 바본가 아니면 이제 지식인들인가 이런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상징이다.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면 이제 상징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센바흐를 우리가 텍스트에 읽어보면 정말 이제 변태처럼 나오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적인 뜻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죽음의 도시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작가가 정말 이제 그 고귀한 삶,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이 플라톤적인 이데아로서 이 소년 타지오라고 하는 소년을 상징화시켰다라고 하는 해석. 근데 이제 뭐가 맞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분석적 해석과 종합적 해석이 충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분석적 해석에서는 아센바흐가 남자 소년하고 같이 이제 놀고 희롱하고 이러니까 얘는 나쁜 놈이야 변태야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텍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종합적 해석에 가서는 내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따라서 내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상대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또 거기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이제 과정에 따라서 이 종합적 해석이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연의 문제가 굉장히 특별히 이제 상현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20년 전에 누구죠? 걔가 나와가지고 뽀뽀시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동성애라고 이제 선언했을 때 누구 이름이 뭐냐? 홍석천 나와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다 욕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년 후에 홍석천 지금 뭐 엄청 잘 나가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상현 공동체가 이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제 그 존재론적인 물음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유럽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현 공동체에서 여기서 이제 그 해석 가능성,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이제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방식들로 이런 어떤 상현들이 충돌 가능성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그 64페이지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텍스트는 늘 충분한 놀이 공간을 허용함으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충돌들, 이런 어떤 상현 공동체의 오역 가능성들은 이제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그 여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놀이공간이라고 이제 가브리엘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유인브랜드 여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텍스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여백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적 경험을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아센바흐가 키가 180이고 이 인물은 40대고 그리고 10대에 이제 타지오를 뭐 희롱하고 이제 이런 텍스트적인 명시적 조건들은 또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분석적 해석과 종합적 해석이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상현 공동체에 대해서 합의 도달 가능한, 그러니까 공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약 불가능성이 아니라 공약 가능한. 그러니까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지만 공약 가능.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맞춰갈 수 있는 상호 유사성 내지 가족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특질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텍스트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잘못된 해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인물 17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구멍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빈자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네오슈텔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텍스트가 있지만, 이 메타 해석적 대상으로서 텍스트가 있지만 이 텍스트가 항상 충분한 놀이 공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백을 우리에게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백 때문에 이런 미적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예술 경험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은 예술이 특별히 이제 문학이나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인문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학문적으로 규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모든 픽션은 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제 빈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가나 감독이 아무리 이제 세세하게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독자나 관객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 이미지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은 의도적으로 일부만 드러내고, 자, 나머지는 이제 비워두고 그런 것들을 각자의 경험과 상상력으로 채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논문 쓸 때도 항상 이제 제가 그 얘기 드리는데, 자,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제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명을 해보면, 자,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예술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보여주죠. 자, 트로이 전쟁은 자, 그리스에 있는 아테케의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트로이를 이제 공격했던 것들인데, 전쟁이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거는 딱 50일이에요. 자, 50일에 나오고 50일 동안 또 전투가 몇 번 이제 3-4번 벌어지긴 하는데, 50일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주인공의 분노예요. 자, 이제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이제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금은 보화라든지 뭐 포로들을 이제 잡아왔는데, 자기가 갖게 됐던 이제 여자를 뺏겨요. 아킬레우스라고, 아니 이제 누구죠?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이제 왕한테 뺏기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아가멤논한테 갔던 이제 그 여자가 사제의 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폴론 신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역병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을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너 아킬레우스 너 걸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자, 그게 50일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이 그 트로이 사람들과 어떻게 싸웠는가라고 하는 건 나머지 다 상상에 맡기는 거죠. 자, 호메로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50일 동안, 그것도 뭐 싸움하는 장면들은 별로 보여주지도 않고, 아킬레우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멤논하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서부터 자, 이 그 10년간의 역사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한다고 하지만 전혀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이 의도적으로 일부만 이야기하고 그 50일 동안 이야기하고 나머지 9년 몇 개월 동안은 아예 이제 비워두면서, 그거는 우리의 상상으로 다 맞춰 가도록. 자, 거기서 이제 어떤 대사가 오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역추적해 볼 수 있죠. 아, 이런 말은 이제 그 10년의 전쟁 동안 어떤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이제 상상들을 하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바로 이제 이 구멍이라고 하는 빈자리가 있고, 이 허구가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빈자리를 채워가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영화 속 샤워 장면이라든지 화장실, 성적 해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략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17페이지 그 사례들도 주 10번도 이제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이야기 해놓은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셜록 홈즈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홈즈가
소설에서는 이제 매끈한 롱코트, 인베이스 모자, 뭐 깁스가드, 또 코카인 솔루션 뭐 이렇게 시각적인 이제 단서를 주는데 이게 이제 영화 됐을 때는 자기가 이제 홈스가 컴버배치처럼 이제 날씬하고 뭔가 초췌한 이미지로 이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레미 브로처럼 굉장히 냉수적인 이미지로 이제 나오는 것인지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해석에 이제 달려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3번도 보시면 닫힌 화장실 문 꼭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배우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이제 거기서 멈추죠. 그러면서 이제 소변 소리라든지 뭔가 배변 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냥 궁금하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도 보시면 이제 출산 속 장면 이것도 좀 웃기는 건데 항상 이제 산모가 3번이나 4번 비명을 지르고 30초 만에 아기를 낳아요. 이게 가능해요? 이제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제 다 생략된 거죠. 저희 집사람도 이제 되게 애를 빨리 나오는데 그것도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막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영화를 보면 그런 것도 싹 생략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한 30초 만에 응애응애하고 이런 것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등장하는가? 다 상상에 맡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거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총각이나 처녀들은 이걸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경험들이 완전히 증폭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입이 강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면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경험들이 필요해요. 많은 이제 잡스러운 이제 경험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임팩트 있게 어떤 사건들이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한 상상의 어떤 증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런 어떤 많은 이제 간접 경험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미술관이나 뭐 음악회나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풍부하게 그런 어떤 이제 감흥들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 비어있는 공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아이들 뭐 다들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미 지났지만 젊은 분들은 애들 음악회나 뭐 공연이나 이런 데 많이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여행도 좀 많이 시키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도 폼페이 갔을 때, 폼페이를 갔을 때, 저희는 막 역사적인 것들 막 이제 구경하고 하는데 걔는 이제 개미만 쫓아다니더라고. 개미 몇 마리 있나 죽이려고. 근데 그때가 이제 5살인가 4살인가 그렇죠. 이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다 기억해요.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름처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죠. 폼페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폼페이 하면 그 장면들이 쭉 떠오르는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애들한테 조기교육 시켜야 되느냐. 언어도 이제 18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발음이든지 아니면 문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것들을 굉장히 잘 처리할 수 있는 모듈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3살에 그리스에서 벨기에로 이제 이사를 갔었는데 벨기에 저희가 살는 곳에서 이제 불어를 쓰거든요. 불어를 전혀 못해요. 근데 얘가 한 6개월 동안 계속 영화를 보는데 만화 영화 보는데 똑같은 영화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는 그 만화 영화 10대 편을 다 외우고 있어요. 정말 이제 개인 그 성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인은 불가능한데 걔 이제 3살, 4살 때 이제 그 들어온 입력들 그냥 카메라 찍는 것을 쭉 하는 거예요. 말하면 30분짜리, 40분짜리 만화 영화인데 쉬지 않고 계속 입이 뚜두둑거려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이 허구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 또 허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인간에게 이제 보편적인 인식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것들이 계속 자극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차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벨기에 갔을 때 이제 정말 이제 놀랐던 게 우리가 약소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는 최소 언어가 5개, 6개를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1외국어, 중학교 2학년 때 제2외국어,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3외국어.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4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청소부가 전북대학교 영문과 교수보다 영어 더 잘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런 환경에 노출된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러 가도 영화도 자막이 2개 내지 3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는 다 2개 내지 3개를 해야 되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과 관련해서 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또 많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한글 전용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자도 못 써. 우리 역사에 이제 거의 이제 5,0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서도 우리가 읽을지 못하는. 이게 이제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좀 생각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술 경험은 이제 총체적이면서도 또 이제 개인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 표현 기법, 또 사회 역사적 조건,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도 받고, 또 동시에 나만의 느낌, 나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예술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동적인 것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일란성 쌍둥이가 DNA는 100%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왜 이제 다른 생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제 이 감각질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밝힐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여기서 이제 홀리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총체적인 또는 이제 전체론적인 조건에서도 동시에 이제 일어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이제 관련해서 세 번째 이제 민족지 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문학자들, 특별히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학이나 예술, 음악 연구자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작품을 이제 접했을 때, 자,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또는 이제 감각적인 형태의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서사라든지 동기, 색채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 이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이런 것을 느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누구나 동시에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어떤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조, 그런 어떤 느낌들을 이제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종교와 과학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와 과학의 차이점.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불당에 가거나 이제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기도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돈도 막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불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바위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뭐 어디 공동묘지에 올라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돈도 벌고 복권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또 되지 않는 것들. 자, 이거는 이제 과학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주도 마찬가지고 명리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맞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항상 그게 반복적으로 맞는가, 또 반복적으로 틀리는가, 이것도 아니니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특성을 갖는다면,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어떤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항상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항상 커피 맛이 똑같기 때문에 가는 거죠. 물론 이제 누가 내리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뭐 카푸치노를 마시거나 뭐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스타벅스 커피면 동일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샵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감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서사적인 구조들, 자,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탐구하는 거,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인문학이 할 때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게, 그럴 문인도 하지만 원래는 이제 이게 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한테 낙인 찍힌 그거를 이제 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문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유한 자신만의 문화, 자신만의 어떤 그 그림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이제 소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인문학은 그 안에서 또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작품, 이런 어떤 세계관, 이런 어떤 이제 특징들을 공유하게 됐을 때 그런 어떤 비슷한 형태의 감각들을 갖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구조들을 이제 밝힌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또 이제 이런 어떤 인지적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보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2,500년 전의 문명들을 우리가 지금도 역시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리스 비극이든지 희극들은 이제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동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소설이나 뭐 그 비극들은 굉장히 뻔해요.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우리가 그것들을 익숙한 것으로 또 굉장히 감동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가? 자,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서사가 있기 때문에. 아가멤논이든지 아니면 오디푸스라든지 뭐 엘렉트라든지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2,500년 동안,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것, 클래식이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시대를 계속해서 따라서 우리에게 동일한 감동, 동일한 효과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있는데,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을 이제 분석하면서 그것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카타르시스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방식으로 이입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걸 이제 해제시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틀들이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법칙이라고, 이제 문학 이론, 문학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작품들이 2,500년 전에 쓰였지만 이것들이 우리 안에 또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가브리엘은 그 에스놀로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민족지학적인 특성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민족이나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근본적인 동일한 룰들, 또 이제 동일한 어떤 사유 구조들,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본인이나 그 중국인이 갖지 못하는 것, 또 서양인들이 이제 갖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공유된 감정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조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가브리엘 이제 네 번째로 이 상상력의 과학의 고삐를 씌워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그냥 네 마음대로 쓰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학문적 고삐, 다시 말하면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술적인 그런 어떤 방식의 뭐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이해라든지 이런 어떤 틀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 작품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제로 공공적이고 검증 가능한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확대나 자의적인 해석은 이제 자제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문학은 자, 이런 방식으로 엄밀성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또 예술이 주는 이제 그 상상력의 지평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인문학이 과학적으로 엄밀성을 획득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공공적이고 검증 가능한 요소들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개인에게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자연과학,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과학적인 검증은 가능하지만 뭐 그거를 지구는 둥글다 또는 1 더하기 1이다라고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동 요소는 사라져 버리는데, 인문학은 엄밀하면서도 동시에 감동을 줘야 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팽팽하게 얽혀 있어야 된다. 자, 그걸 여기서 이제 상상력의 학문의 고삐를 맬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인문학이 왜 이제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술이 이제 왜 사라지지 않는가. 특별히 이제 1920년도에 논리 실증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 예술이나 철학 또 뭐 형이사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그냥 놀이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교양 수준에 불과하고, 이건 학적인 엄밀성이 없다. 왜?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서 다 이제 제거해 버리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는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뭐 100여 년 가까이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화학상 타는 사람 중에 80, 90%가 대부분 다 신이 있다.
물론 기독교적인 신은 아니지만 뭔가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들 보면 실제로 과학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자기의 형이상학적 신념들이고 그 형이상학적 신념이라고 하는 건 100% 다 인문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지 뭔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왜 많은 학자들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왜 이제 예술적인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왜 예술을 많이 선호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사라져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취미라든지 그런 어떤 교양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역설적이죠. 자, 이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아남는 이유가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상상력, 이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과학만큼의 엄밀성도 있어야 된다. 그 자연과학의 엄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메타 해석적 대상, 텍스트에 대한 어떤 철저한 비판,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 자기 규율에 이제 도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이야기하다 보면 텍스트 어디에 있어?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저희 이제 선배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하는 것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구절들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어디에 나오냐 물어보니까 계속.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하지 않지만 항상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텍스트 속에서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그런 얘기했는가, 플라톤이 그런 얘기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을 이해. 지금 이제 미국처럼 텍스트 있고 자기 생각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정말 치밀하게 어디 이론, 어느 문헌, 어느 근거에 있는가,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사상 누각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신유물론에 대한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탈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의 어떤 생성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산물들이고 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를 이제 지칭하거나 아니면 세계를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지금 가브리엘은 가고 있는 건데 아니다. 예술조차도 자, 엄밀성을 획득해야 된다. 그리고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 해석학적 대상으로서 자, 그게 캔버스가 됐든 텍스트가 됐든 어떤 돌이 됐든 무조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 이제 상현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이 그 예술 작품을 이제 이해하는 거, 또 이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제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술이 되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이 해석, 종합적 실행, 이 상현이 이루어질 때 예술 작품이 이제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엄밀성을 획득하는 이제 그 이해 방식, 분석적 그런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제 읽고 해석하는 수준, 상현을 위한 이제 그 전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해석적인 또 종합적인 실행을 통해서 악보를 실제로 연주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소리나 장면이나 형상으로 만들어내지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예술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 의미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서 악보를 보고 머릿속에 실제 연주를 듣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글자 너머 인물, 배경, 감정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 그다음에 조각에서 전시장에 돌덩어리 넣어서 그런 작품 속 형상, 이미지, 움직임까지 체험하는 거.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감상자는 단순하게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창작자이고 또 작품의 이 실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차원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물질 덩어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어떤 활동들이 조각 감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물리적인 메타 해석적 대상들을 이 수용자가 또는 이제 이 독자가 상현을 통해서
자,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이제 완성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의 이제 완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인물 19페이지 24번에 가 있는데, 자, 이제 19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적 경험은 이제 자유로움이 끝내 자유로울 것이다. 자, 그 경험은 갑작스러운 순간과 결부되어 있다. 그 순간 덕분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작품 안으로 빨려들지만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다. 그래서 미학적 경험, 예술을 만나는 순간 언제나 자유롭고 예상치 못한 순간의 충격이 일어난다. 그 순간 우리는 작품 속으로 부분적으로 흡수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작품을 이해하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유지하며 완전한 몰입도 완전한 거리도 아닌 상태에서 예술을 경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근본적인 예술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66페이지 보시면, 자, 갑작스러운 순간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작품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자, 그렇지만 빨려 들어가지만 완전히 또 사라지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자, 이게 예술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가브리엘은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붕괴. 다시 말하면 갑작스러운 순간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갱신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20페이지 주 11번 보시면 이제 칸트가 숭고 경험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충격 경험, 또 이제 가더머가 이야기하는 놀이 경험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예술 경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칸트가 숭고라고 하는 거, 이 숭고 개념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나 힘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 통찰,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이거나 역학적인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숭고들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의 이성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출됐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더 이상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그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경험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냥 오 마이 갓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예술적인 감정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또 이 음악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상징들이 숨겨져 있고, 그러면 절대로 감상이 안 들어와요. 그건 이해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숭고 감상이라는 것은 내가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꼬꾸라져야 돼요. 꼬꾸라지는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기독교에서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방언을 받거나 막 예언 받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제대로 사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막 거품 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아가 이탈되는 어떤 상태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숭고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에게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그리스 말은 카토스 프레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뭔가 신사처럼 숙녀처럼 막 이제 고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자, 예술을 만난 순간은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 우리 자신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망치로 맞게 되는, 뭔가 우리 창자를 후벼치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어떤 쓰라린 경험들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프카 변신에서 그레고리가 이제 벌레로 변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벌레로 변하지라고 하는 이제 압도적 타자성들을 제시할 때 하는 것. 아까도 이제 그 죄와 벌 이야기할 때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그 누구죠? 요즘엔 자꾸 이제 우리말을 잘 안 쓰니까 우리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고리대금 없는 걸 뭐라고 하죠? 아니 전당포 하는 할머니를 도끼로 이제 찍어 죽이는데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이제 그런 어떤 장면에 대한 이제 묘사를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충격. 제가 볼 때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죽이는 것들이 텔레비전 영화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우리가 간거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게 영화가 한 20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영화가 3시간짜리 영화였는데, 거기 이제 사람 이제 도끼로 찍어 죽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참혹하게. 그런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이성의 마비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폭발적으로 일으켜 주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의 이제 쇼크 에어랩니스도 마찬가지 충격 경험인데, 자, 근대 도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간적인 충격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에는 없었던 이제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등장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주 타봤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아프리카에서 진짜 뭐 이제 비행기가 뜨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 가졌던 그 느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베냐민이 이야기하는 충격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듀샹의 변기도 마찬가지인데 소변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왜 예술인가? 이건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게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충격들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다모든 슈피리라고 이제 놀이 경험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예술 경험은 주체가 능동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품의 놀이에 끌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토마스 만의 이제 마의 산에서 독자가 이제 독자하고 이제 주인공이 요양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쏠려 들어가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압도적인 경험들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만 또 현실 자각을 하게 되는, 보통 우리가 현타라고 이야기하죠. 현실 자각을 하게 되는, 자, 이 양가적인 것,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자, 미적 경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가위에 눌렸을 때 그런 경험하죠. 저는 이제 가위에 눌려 본 게 항상 동일한 곳에 눌렸었는데, 제가 이제 벨기에 살면서 거기 소파에 누우면 항상 가위에 빠져요. 근데 이제 가위에 빠졌을 때 그 돌아가신 할머니나 돌아가신 이제 사람들이 떠요. 그럼 막 처음에 너무 이제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거기서 나 할머니 나 여기 있기 싫어. 하면서 막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가위에 눌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술적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쑥 빠져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느낌, 이 양가적인 느낌. 자, 이 양가적인 느낌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몰입을 하게 이제 만들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순간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빨려들지 않고 거기서 또 헤어나와서 뭔가 새로운 자각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거. 만약에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제 예술에 이제 함몰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이제 현실적인 생활들을 좀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이제 인사이트 통찰들을 얻기 위한 것들인데 그건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품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숭고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 충격 경험도 마찬가지고, 이 놀이 개념도 마찬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하면 이제 진화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진화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환경과의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진화하는 건데, 근데 전혀 없었던 게 생기는 거죠. 전혀 없었던 게. 그러니까 목이 짧은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목이 긴 게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목이 긴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자, 예술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제 이 돌연변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루틴하게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유해왔던 것들 완전히 때려 부시고 새로운 형태의 사고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세계관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돌연변이 역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00만 년 전에 인간이 침팬지하고 동일한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돌연변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계속 700만 년 후에도 지금 유인으로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이야기하면서 호모 데우스를 꿈꾸고 있는데, 자, 인간 호모 사피엔스를 지금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 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화석 인류만 25종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조작하고 있고, 옛날에 신이 했던 영역까지 뭐 아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까지,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인간 복제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 돌연변이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예술적 경험이다, 허구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갑작스러운 빨려 들어감, 갑작스러운 어떤 느낌들, 이 돌연변이적인 것들. 자, 이게 이제 공학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학은 엔지니어링이니까 그대로 설계도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설계도에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 때문에 만드는 것들인데, 자, 진화는 이걸 뛰어넘는 거죠. 돌연변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전혀 쓸모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돌연변이가 이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이 이제 이 왜 예술을 하는가, 또 왜 우리가 허구를 만들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때 이것들이 이제 그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들, 구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 나가는 역할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더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